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하네요. 그래도 지금의 세상은 문을 활짝 열었고 이번 주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가끔씩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무기력과 우울함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가끔씩이라서 좋겠네. 전 매일 요즘 매일 무기력과 우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무기력과 우울함을 어떻게 해서 현명하게 극복할까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고민을 하는 거고요. 저 또한 무기력과 우울함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편이라서 얘를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 무기력과 우울함이 저에게는 감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라는 그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고 우울한 그 감정들이 저를 너무 지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왜 무기력과 우울한 감정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감정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감정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 감정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들을 좀 되돌아본 거죠. 경험들을.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책을 추천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론적인 책들도 있겠죠. 무기력과 우울함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 근데 그게 아니라 저와 같이 무기력과 우울한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감정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감정을 가장 많이 표현해 놓고 그리고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연인 간의 사랑이 있겠지만 연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들에 속해 있는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 나의 관계들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나의 감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말랑말랑하고 가벼울 수 있지만 가볍지 않은 책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이 책이에요.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성현님의 시집입니다. 요즘 좀 시집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네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좀 공허함과 무기력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집이 무겁진 않지만 자기 전에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책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처음 들어온 독립출판물이에요. 제가 독립출판물 읽고 문의를 좀 많이 받았는데 선뜻 이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현님의 시집을 보니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초로 들어온 독립출판물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려면 저한테 DM을 보내주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몇 문장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시집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람에게도 꼬리가 있었다면 나는 내 감정에 좀 더 솔직할 수 있었을까? 이분이 겪고 있는 무기력과 우울함이 과연 어느 감정에서 시작했는지 조금은 솔직해져 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이라고 해서 이분이 쓰신 시가 그냥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이라는 계절 순으로 엮어서 지금 시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계절의 감정들 있잖아요. 봄이면 다시 피어나는 건, 여름이면 뜨거운 것, 가을이면 조금 공허하고 외로운 것, 그런 감정들에 연결되어 있는 시를 몇 구절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는 아름답다 그리고 먹먹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상황과 입장에 대입해서 읽는 게 시고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읽다 보니까 좀 먹먹하면서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몇 문장 소개를 시켜드리면, 편지라는 제목을 가진 게 몇 가지 존재를 하거든요. 편지 1을 보면, 한여름밤 나의 방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이 밤하늘의 별처럼 울려 퍼지는 중입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워 걱정을 머리맡에 두고 각성하여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외로운 밤보다 돌아올 아침이 더 두려운 까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예전의 적막함으로 돌아가려는 스스로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두었던 감정들은 서로 뒤엉켜 혼돈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 격동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한들 나는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점점 더 무질서해져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로 시작을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이라는 시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감정들, 이분이 고민하시는 무기력과 우울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이 책을 읽는데, 이 시집을 읽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고민이. 그래서 그분도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러한 책과 시집들, 그리고 한 단어 문장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좀 되돌아보는 것, 콕콕 찌르는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면 편지 20번째 편지인데요. 홀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움은 덩굴처럼 등줄기를 타고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나는 그 외로움이 싫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상하게 고독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 대상이 사람이냐, 삶이냐, 또는 타인이냐, 자신이냐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외롭고 동시에 고독합니다. 나의 근황은 외로움에 조금 더 가까운 듯합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 괴로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혹시 외로움과 고독이 합쳐져 괴로움이 된 것은 아닌지요? 외로움과 괴로움의 단어가 비슷한 것처럼 시련과 시련의 단어가 비슷한 것에는 유사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괴로움이 되고 시련이 시련을 동반하는 그 과정 역시 필연적이겠지요. 외로움이든 괴로움이든 시련이든 시련이든 누군가와 나누어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스스로 견뎌내야 할 부분이 남습니다. 요즘 저는 그것이 고민입니다. 오롯이 스스로 견뎌내야 할 그 짐이 버거워 큰일입니다. 이게 좀 고민과 좀 딱 맞아떨어지는, 그 고민을 좀 길게 풀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외로움이든 괴로움이든 시련이든 시련이든 누군가 함께 나눠서 견뎌낼 게 있고 스스로 견뎌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혼자 견뎌내야 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이다. 저 또한 그렇고 이 고민을 하시는 분도 지금 혼자서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괴로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세상에 놀러 오셔서 저랑 같이 나누어서 고민을 해결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시는요, 편지 32번째의 32번째 편지입니다. 앞을 조금 잘라볼게요. 두 번째부터 시작하면 나는 생각합니다. 매 순간 고민하지 않아도 돼. 때로는 생각을 버려도 돼. 감정에 솔직해지고 되도록 무너지지 않으려 노력해야 돼. 모든 게 네 잘못은 아니야. 그렇다고 상대의 탓도 아니지. 때론 아프고 힘들 수 있는 거야. 생의 한 부분인 거야. 넌 지금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놓여 있어. 너를 힘들고 괴롭히는 일들로 인해 수없이 깎이고 무너지고 상처 입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재생하고 아물고 다시 또 상처 입게 될 거야. 그 과정을 거쳐야만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 시를 마지막으로 조금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스스로 다독여 보시길 바라고 지금 세상에 놀러 오셔서 같이 그 고민들을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문득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무기력과 우울감이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고민에 이 책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고민을 적으신 분이 잘 계신다면 저도 잘 지내고 있을 것 같네요. 화이팅입니다.